구독자 여러분, 넓게 펼쳐진 푸른 들판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심신으로 지친 도시민들에게 파릇파릇한 생동감과 치유의 시간을 전해주고자 진행되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3년 만에 개장을 한다고 하여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식물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식물다큐 TV를 찾아주십시오. 이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 TV의 강PD입니다. 오늘은 3년 만에 개최되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라는 제목으로 푸른 보리밭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할 건데요. 지친 심신을 말끔히 치유하고 녹색 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공읍면 학원관광농원 일원에서 진행되는 청보리밭 축제는 15만 평의 평원에서 펼쳐지는데 넓은 면적에 대부분 보리가 심겨져 있으며 초록색 평원에서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보리밭 사이길을 건너라면 답답했던 마음의 위로와 녹색 갈증을 말끔히 해소하는 장소가 되는데요. 2022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생태관광 축제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고창은 예로부터 보리농사가 잘 되었던 고장으로서 고창군의 옛 지명인 모향연의 모는 보리를 뜻하며 양은 넓은 들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향연은 우리말로는 보리꼬울이라고 하며 보리꼬울 중에서도 자연경관이 멋들어지게 펼쳐진 드넓은 보리밭에서 보리의 생육기간 중에 개최되는 청보리밭 축제라고 합니다. 전국에 수많은 축제들이 있지만 청보리밭 축제만의 특징으로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매력물이 바로 청보리로서 다른 축제들은 쇼무대 등으로 관객들을 유인하는 데 비해 청보리밭 축제는 청보리를 보러 오기 때문에 보리 이삭이 팰 때부터 보리가 익어갈 때까지, 또한 이른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저녁 노을이 질 때까지 계속해서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즐긴다는 특징이 있어 방문객들이 혼잡하지 않은 가운데 축제를 즐길 수 있고, 축제 기간이 길어 누적 방문객 수가 많아 축제가 충실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리밭의 중심이 되는 큰 밭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1시간 정도 산책할 수 있는 탐방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보리밭 사이길 걷기 코스는 축제의 가장 멋진 추억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보리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리의 생태적 특성을 알아보면 보리는 화본가의 한 해살이 또는 두 해살이 초본류로 중국, 터키가 원산지이며 선사시대부터 재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m 정도 키에 원줄기는 둥글고 속이 비어 있으며 잎은 어긋나게 달리고 넓은 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줄기 끝에 달리는데 한 이삭에는 15에서 20여 개의 마디가 있으며 나달은 6줄로 배열되어 열립니다. 보리는 파종 시기에 따라 가을보리와 봄보리로 나뉘는데 요즘에 심는 보리는 가을보리가 대부분입니다. 가을보리는 가을에 파종하여 새싹이 난 상태에서 겨울을 지내며 이듬해 봄이 되면 키가 자라 꽃이 피고 나달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가을보리를 봄에 파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리는 가을에 파종해 어느 정도 저온을 거쳐야 꽃이 필 수 있는 능력, 즉 화합분화가 생겨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것으로, 봄에 파종을 하면 화합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새싹은 무성하게 자라지만 꽃이 피지 않아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득이 봄에 파종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저온 처리를 해주는 추나 처리를 해서 종자를 파종하면 정상적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리는 예전에는 주식으로 활용되었으며
맥주, 된장, 빵 따위의 원료로 사용되었고 줄기는 모자, 공예품, 땔감, 퇴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보리는 세계 4대 작물 중 하나이고 쌀, 보리, 조, 콩, 기장을 말하는 오곡 중의 하나로서 요즘에는 많이 먹지는 않지만 쌀이 흔치 않았던 1970년대까지는 주요 식량으로서 밥을 지어 먹었던 것으로 나이가 드신 세대에서는 아련한 추억이 서려 있는 곡식입니다. 보리는 탈곡을 하면 쌀보리는 껍질이 없는 상태이며 쌀과 같이 밥을 해도 먹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겉보리는 탈곡을 하면 겉껍질이 붙어 있으며 겉껍질을 깎아내는 도정을 해도 단단하여 한번 삶아 무르게 한 다음 다시 한번 밥을 내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배고픈 어린 시절 한번 삶아 채반에 널어놓은 겉보리를 한 움큼 집어먹으면 잘 씹히지 않고 입안에서 보리가 굴러다니던 기억은 지금도 아련한 추억으로 남는데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을에 추수한 식량이 다 떨어지는 이른 봄철이면 춘궁기, 즉 보릿고개라 하여 보리 수확기까지 양식이 떨어지는 농가가 많았는데 요즘은 쌀이 풍족해지고 끼니 걱정이 없는 시절이 되어 보릿고개라는 말은 노래 가사에나 나오는 잊혀져가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쑥맥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쑥맥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살이 분별을 못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래 뜻은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요즘에 와서는 뜻이 약간 변하여 순진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을 일컬으며 쑥맥이라는 표현은 숙맥이라는 말을 청각적으로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된소리화된 것으로 정확한 표현은 숙맥이라고 해야 옳다고 합니다. 숙맥은 한문의 콩숙자와 보리맥자를 합친 한자어로 원뜻은 콩과 보리를 구분 못하는 어리숙한 사람을 뜻합니다. 숙맥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유래는 중국의 고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중국의 오래된 춘추 좌전이란 책의 내용에는 주자 유영이 무예 숙맥집을 능변이라는 글이 나오는데 해석해보면 주자에게는 형이 있는데 동생과 달리 사람 됨됨이가 똑똑하지 못하여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하였다라고 쓰인 데서 유래되었으며 콩과 보리를 구분 못한다는 숙맥불변에서 숙맥으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자는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의 27대 군주 즉 왕이 된 사람으로 그의 형은 동생과 달리 똑똑하지 못하여 동생인 주자가 콩과 보리를 방바닥에 쏟아놓고 크기와 생김새 등을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나 끝내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콩과 보리를 구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숙맥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3년 만에 개최되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라는 제목으로 고창에서 진행되는 청보리밭 축제를 함께 보았습니다. 드넓은 벌판에서 청보리밭을 사이길로 걸어보았던 모습이 멋진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 옛 추억인 보리밥과 보릿고개 등의 옛 기억도 소환해 보았는데요. 덜 익은 보리를 줄기채 꺾어 짓불에 구워 먹으며 상대방의 입 주위에 묻은 검은 그을음을 보며 깔깔깔 웃어댔던 그 시절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